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제주 지역 66번째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66번 확진자인 A씨는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을 방문한 뒤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고 어제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달 들어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7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경기도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B씨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제주를 여행한 사실을 통보받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하도 철새 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축산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 철새 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항원이 처음 검출된 지난 17일부터 반경 10km를 예찰 지역으로 정해 닭과 오리 농장 27곳의 가금류 이동과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진 판정으로 전통시장의 가금 판매소 운영도 중단되며 해당 지역은 21일 후인 다음 달 8일 닭과 오리에 대한 임상 진단을 통해 음성으로 확인돼야만 이동 제한이 해제됩니다. 300여 년 전 조선시대 제주의 풍광을 담은 화첩인 탐라 순력도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작 당시 상황과 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문화재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 박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라산 아랫자락에 모아놓은 말무리. 임금에게 진상할 말을 고르는 의식이 눈앞에 펼쳐지듯 화폭에 담겼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당시 말을 모으는 구마군 3천여 명과 제주 판관과 정의영감 등이 참석했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특이했던 거는 그 당시에도 제주에 말이 참 많았다는 게 좀 특이했고요. 제주 도민들의 삶을 그림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조선 숙종 28년인 1702년 제주 목사 겸 병마수군 절제사로 부임한 이영상이 제주도 전역을 돌며 화공 김남길에게 그리도록 해 만든 탐라 순력도. 그림과 서문 총 41면으로 구성된 화첩은 당시 제주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어 지난 1979년 보물 제652-6호로 지정됐습니다. 41면을 모두 펴지 못하고 한 번에 2면씩만 볼 수 있도록 제작된 탓에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주일에 2면씩 전시면을 교체해 공개합니다. 대신 화폭 전체는 초고해상 디지털로 스캔한 대형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영상 목사 후손들이 보관해온 보물 652호 이영상 수고본 일부 등 주요 저술과 검은고와 안장 등 유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탐라 순력도가 만들어진 여러 제작 정황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그간 잘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탐라 순력도를 좀 폭넓게 조명함으로써 탐라 순력도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탐라 순력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300여 년 전 제주를 담은 탐라 순력도와 10세기 말에 탐라 십경도를 계승한 제주 풍경 12폭 등 문화재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내년 2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주로 힘들고 고된 일에 종사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아파도 의료비 부담이 두려워 병원 진료를 포기한 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도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남편과 함께 제주에 와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A씨. 뱃속에 아이를 두고도 병원 검진 한 번 못 받다 2달 전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도 미등록 신분이라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본국으로 돌아가려 해도 코로나19로 하늘길마저 막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내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15,000여 명. 이들의 의료 지원은 시민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액씩 거둔 회비와 기부로 모아진 돈으로 공제회를 만들어 일종의 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이 단체는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10곳과 협약을 맺어 진료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확인을 하고 보험이 없는 걸 확인이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고요. 그럼 곧바로 택시 타고 와서 여기서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를 가지고 다시 방문을 하면 그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의료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습니다.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내년부터 입원과 수술, 임산부 진찰비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야생 동물이 다쳐도 우리가 치료를 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형태든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제공을 해야 된다. 지난 4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관리를 위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주문했지만 제주도는 아직 대책은커녕 의료 실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신분에 대해 불법의 시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과수 화상병으로 중요한 농업 기반인 사과 농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충주에서 대체 작물 찾기가 한창입니다. 농민들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북 허지희 기자입니다. 멀쩡한 나무가 뽑혀나가고 과수원은 폭격을 맞은 듯 초토화가 됐습니다. 과수 화상병에 걸려 매몰 작업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과수계의 구제역이라고 불릴 만큼 한 번 걸리면 3년은 사과나 복숭아 같은 과수를 심을 수 없습니다. 올해 이렇게 충주에서 사라진 과수원만 357곳, 192헥타르. 570억 원의 피해를 본 313 농가는 지난 추석 대목은커녕 말 그대로 일원 한 푼 만지지 못했습니다. 수학 2년 보고 화상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죠. 대체로도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전혀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그래서 올해도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 같은 사과 농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이루어진 대체 작물 연구 용역. 충주 기후와 토양 조건이 맞는 작물로 토종 다래와 두릅, 포도와 작약, 병풀 등을 꼽았습니다. 50에서 100농가가 집단 재배할 수 있는 작물로 농민들의 선택을 도울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양성, 그리고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그룹화, 그리고 향후 소비 트렌드 등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최적의 대체 작물을 선발할 것이고요. 이달부터 매몰과 영농 피해 보상이 시작된 가운데 현재까지 청구 금액의 15%인 38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매몰 뒤 수해까지 입은 농가가 많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 작업을 하고 밭 정리 작업을 해놓은 이후에 다시 수해가 덮쳐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화상병 피해 농가는 자금이 없죠, 지금. 그래서 2중구, 3중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피해 300여 농가 가운데 3분의 1은 농업을 포기하기로 한 상황.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새로 시작하는 농민들이 보상금으로 짜임새 있게 영농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경영 관리도 도울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순천만의 가리맛 조개는 순천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가을이 제철이기 때문에 이맘때면 순천만 인근 어촌계는 큰 수확을 올리는데요. 최근 한 마을 앞바다에서 이 조개의 씨가 말라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수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가리맛 조개의 90%가 채취되는 천혜의 갯벌 순천만. 납작하고 긴 모양에 맛이 좋아 채취만 하면 국내외로 불티나게 수출되는 효자 상품으로 와엄마을 어촌계는 매년 2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은 5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촌계 주민들은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온 토사 때문에 조개가 숨을 쉬지 못하고 폐사한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가리마 쪽의 양식장으로부터 불과 도로 하나 떨어진 곳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익형 풀펜션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지고 떨어져도 어느 정도죠. 이렇게 그냥 잡을 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보다시피 이 바로 7m 앞에가 이 자연 습지인데 여기 유입되면은 미생물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올해 여름 공사 현장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황토로 바다가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토사가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폐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토사가 발생하면은 이게 부유물이나 아니면 침대적으로 이제 까맣게 되면 갯벌이 폐류에 의해서 이제 숨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보면은 방류량이 엄청 많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환경이 아예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업체 측은 올해 4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일대 해역에는 자연적인 토사 유입이 있었다며 영향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퇴적이 돼서 토사 유입이 돼갖고 퇴적이 그 정도 2m 정도 퇴적이 됐는데 과연 쪽에 그 조개 폐사가 토사 때문에 그런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가리마 쪽의 양식장인 순천만 일대는 습지 보호 지역이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곳. 관광 수익을 겨냥한 무리한 개발로 청정갯벌의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제주시 아침 체감 온도가 6.7도로 어제보다 약 3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해수면과의 온도차에 만들어진 구름대 영향으로 낮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쪽 해안에는 강풍이 예상되고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와 서부가 9도, 남부와 동부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14도, 북부와 서부 동부는 1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현재 기온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풍과 함께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보는 순차적으로 해제될 걸로 보이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가 제출한 5조 8,29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관광과 문화예술, 환경 관련 예산이 줄어든 반면 경영 성과가 낮은 출자 출연기관 예산은 크게 늘었다며 민생과 경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7월까지 예산 8억 원을 들여 농산물 물류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실증 연구 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맡겨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도서 지역의 유통 실태를 분석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실증 연구와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해 정부 설득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일주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1% 떨어져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것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JDC가 영어 교육도시 안에 남아있는 도시개발용지 8만 8천여 제곱미터를 추가로 분양합니다. 공급 예정 가격은 1,500억 원으로
공동주택용지 4만 4천 제곱미터와 교육시설용지 1만 2천 제곱미터, 문화시설용지 1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해당 토지에는 임대주택 416세대와 유치원과 학원, 연수원과 공연장, 전시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주 지역 원도심 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제주 남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1990년 30개 학급에서 올해는 8개 학급으로, 북초등학교는 40개 학급에서 12학급으로, 광양초는 39개 학급에서 12학급으로 감소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원도심 8개 초등학교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합구역과 관계없이 전입학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